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키겠다며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농민수당. 전라북도는 농가 한 곳당 월 5만 원씩 한 해 6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만들어 도의회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농민단체가 주도한 전혀 다른 내용의 주민청구 조례안이 접수되면서 난감한 처지가 됐습니다. 농가가 아닌 농민을 기준으로 월 7만 원에서 1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는 게 농민단체 등의 주장입니다. 아동수당이 국민연금이 한 명 한 명에게 나가듯이 농민수당도 그 취지는 농민 한 명 한 명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전라북도는 예산 문제 등 시군과의 논의가 끝난 조례안을 되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일단 도입부터 하고 차차 고쳐나가자는 입장입니다. 현재 상태로 가져야 조례가 나오고 조례에 근거해서 예산 편성이 가능하고 전라북도의회는 내년부터 농민수당을 도입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올해 안에 조례를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집행부안으로 지금 일단 처리를 하고 추후에 그거를 더 10월에 올라오는 조례를 가지고 다시 그걸 재논의해서 좀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전라북도의회는 계속해서 농민단체 등과 간담회를 열 계획이지만 입장차가 커 절충점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가을 수확철이 다가왔는데요. 그런데요, 농민들은 풍년이 돼도 걱정, 흉년이 돼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양파처럼 풍년이 돼도 가격이 폭락하고요. 흉년이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수입이 줄어들게 되죠. 자, 그래서 농민들의 최선의 안전판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마다 농민수당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가 광역으로서는 처음으로 농민수당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시작 전부터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 농민수당의 개념은 무엇이고 해법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패널 4분 모셨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농축수산식품국의 최재윤 국장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전북대학교 농경제유통학부 식품유통학의 송춘우 교수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전북도연맹 김관영 정책위원장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KBS 보도국의 한주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에도 한주연 기자 도청에서는 네. 농민들과 또 우리 도와 대립관계를 보이고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우선 농민수당의 개념이 무엇인지 좀 설명부터 해주세요. 네, 뭐 농민 공익수당이라고 하는데요. 그 농민이 하는 농업, 그리고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가 인정하고 거기에 이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취지를 살린 제도입니다. 예. 이 부분은 이제 지방선거 때도 많은 후보들이 사실 공약으로 내걸었던 내용이고 송하진 지사 역시 이걸 공약 사업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 지난해부터 좀 공론화 과정이 있었고요. 이걸 뭐 전남에서도 지금 광역 중에는 우리 전북처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전보다 많이 좀 공감대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합니다. 그 예.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그 전라북도의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무려 3조 4천억 원이라고 하는데요. 예전 같았으면 이 부분에 좀 동의를 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전남 같은 경우에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그 도민 10명 가운데 8명 꼴로 그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공익수당을 지급하는 게 뭐 맞다고 생각한다,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예. 이런 여론들을 바탕으로 전라북도에서도 이 사업을 뭐 삼락농정위원회를 통해서 좀 차근차근 추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농가당 60만 원, 10만 2천 호 농가에 지급하겠다는 계획인데 여러분 나들이를 가시거나 또 출근을 하실 때 또 지역 외로 나가실 때 아름다운 들녘을 보실 겁니다. 그냥 만들어진 들녘이 아니라 자연이 아니라 농민들의 땀 흘린 수고가 그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농업을 또 자연을 공익적 관점에서 공익적 가치에서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주연 기자의 설명대로 도에서 전국 광역 시도로는 처음으로 이 농민 공익수당을 도입하게 됐는데 우선 최재윤 국장님, 네. 지난 6.13 지방선거 때 거의 뭐 많은 후보들이 이 농민수당에 대한 공약을 내걸고 나왔어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즉 우리 먹거리를 제공하는 농업, 예. 우리에게 어떤 행복, 치유, 힐링의 공간을 제공하는 우리 농촌,
이 농업과 농촌에 대한 어떤 공익적 가치를 우리 사회가 이제는 성숙된 만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게 됐고 예. 이것이 이제 2년 전 우리가 헌법 개정 운동이 있었을 때도 그렇죠. 이 헌법 전문에 최소한 기본적 가치로서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좀 명기하자라고 하는 정책적인 제안들을 좀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맥락들이 오면서 2018년 3월경에 우리 산락농정위원회에서 이런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부분의 어떤 직불제를 예. 좀 운영해보자 해서 이제 TF를 운영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산락농적위원회는 이제 농민단체도 포함이 좀 돼 있죠? 예, 산락농정, 그러니까 보람 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 찾는 농촌을 좀 이렇게 바꿔보자. 예. 그런데 어떻게 바꿀 것이냐? 행정의 어떤 일방적인 행정이 기획하면 농가는 농촌은 그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예. 우리 행정과 농업인 전문가가 하나의 어떤 그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여기서 논의하고 여기서 방향을 결정하고 그걸 행정이 좀 실현하는 그런 구조의 논의 구조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맞습니다. 여기는 이제 오늘 나와 계신 우리 전농도 있고 예. 한농 12개의 농업인 단체가 모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농업을 공익적 가치로 바라보는 인식에 있어서 아직 국민들의 정서는 뭐 일반적으로 보편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렇게 바라봐야 되는 시각으로서 전라북도가 광역으로서는 이제 시도하고 있는 모습인데 왜 그런데 농민에게만 이런 공익수당을 줘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송춘우 교수님께서 좀 더 농민에게 주는 수당이 농업 경영 안정자금도 있고 뭐 직불금도 있고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고 좀 더 왜 주목해야 되는 것인지 한 번 더 강조를 해주신다면요. 예, 농민수당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예. 농촌 인구 감소가 가장 심각한 농촌의 문제인데요. 소득이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소득 안정 자금이라는 부분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예. 경영 면적에 상관없이 농업인이면 모두 일정 금액을 지불하는 것이 농민수당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이와 유사한 개념이 공익형 지불제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예. 지금 중앙정부가 쌀 지불제부터 포함해가지고 8개의 지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동안 쌀 농가에 집중되어 있고 토농 위주보다는 대농한테 혜택이 많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개편해가지고 공익형 지불제로 이렇게 바꾸집니다. 여기에는 0.5헥타 미만의 소농가한테는 연간 100만 원 정도 지급하는 어떤 의미로 보면 농민수당과 좀 유사한 개념의 어떤 안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 경영 안정자금이라는 것은 저라도 강진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데요. 예. 표현이 농업 경영 안정자금이 다른 의미의 농민수당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는 한 70만 원 되죠, 1년에?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다음에 지금 농민수당은 우리나라 해남군이 올해부터 지자체 처음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6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업 경영 안정 자금을 이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강진이 시작했고 농민수당을 기초자치단체로서는 해남이 시작했는데 60만 원, 70만 원 연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정도가 되고 있고 전라북도가 이번에 제시한 농민 공익수당도 한 60만 원, 그러니까 월 5만 원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지금 이제 김관영 정책위원장 나와 계시는데 그 직설적으로 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6만 원, 5만 원이죠. 이거 액수가 좀 적다고 농가들 입장이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아서요. 그렇습니까? 표면상으로는 좀 그런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좀 저희 농민들의 입장을 좀 먼저 말씀을 예. 좀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전북도 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상임위원실에서 심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농민들이 상임위원님들을 뵙고자 상임위원실 앞에 있었더니 3층의 교육위원실에 가서 농산업경제위원회 의원님들이 농민수당, 농민공익수당 심의를 하였습니다. 참 이것은 안타깝고 너무나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희는 농민공익수당이 전라북도 도민들과 함께 도행정과 모든 도민들이
축복받는 농민 수당이 되기를 바라고 있었고 예. 지난 2년간 그래서 최재형 국장님 계시지만 지난 2년간 수없이 많은 논의를 해왔고 예. 정말로 도민들과 함께하는 농민수당을 만들어 오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근데 아까 시작 멘트에서 정확히 좀 이런 문구가 있었는데요. 도의 입장과 농민들이 요구하는 입장이 전혀 다르다. 입장 차이가 크다. 그렇게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입장 차이가 큰 것은 아닙니다. 실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60만 원을 달라 연 120만 원을 달라 예.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예. 처음에 논의 과정에서부터 같이 도민들과 호흡하고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왔고 예산만큼은 송하진 도시사님과 농민단체들 그리고 여러 도민들이 함께 합의할 수 있는 금액에서 논의해서 결정하자라고 했지 저희가 뚜렷하게 뭐 월 10만 원 반드시 줘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그럼 가장 지금 농민 단체하고 도하고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는 대목이 어떤 대목입니까? 이 수당의 그 가격 대목입니까? 아니면 우선은 예. 농민수당을 접근하는 농민수당 정책에 대해서 접근하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송춘호 교수님이나 우리 한주영 기자님이 정리해 주셨듯이 농민수당의 목적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나라가 보상해 주는 정책임이 맞습니다. 예. 하지만 저희는 농민들은 농민 공익수당은 명확하게 우리 농업을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제안을 합니다. 예. 이유는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우리 농업의 정책은 대량 생산 전문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이전에 농민들이 논 산신마지기 쌀농사 지어서 자식들 대학 가르칠 때 지금 농민들이 논 300마지기 농사 지어야 자식들 대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 이렇듯 어려운 구조, 어려운 현실은 왜 벌어지는가?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수많은 농업 자금을 쏟아 부었지만 이러한 농업 자금들이 불특정 개인, 불특정 법인한테 치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빈부의 격차가 커졌고 열심히 우리 땅만 알고 농산물을 생산했던 농민들은 그런 정책 자금을 받지 못한 농민들은 상당히 어렵게 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김관영 위원장님, 뭐 대부분 아실 겁니다. 이미 30년 전 쌀값이나 지금 쌀값이나 큰 차이가 없습니다. 특히나 식량 자급률로 보면 쌀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뭐 10% 미만인 상황 현실 속에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풍년이 돼도 가격이 폭락하고 흉년이면 더욱더 가격이 이제 폭락하는 그런 사례. 그래서 매 한 해 한 해 위태롭게 지금 농가가 겨우겨우 지속 가능한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 고생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도하고 농민단체가 농민수당이라는 걸 처음으로 이제 광역 단위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헌법 개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국가가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어느 정도 첫 단추는 잘 끼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부분을 최재형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도가 어느 정도는 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재형 국장님, 뭐가 가장 논점에서 차이가 나는 지금 겁니까? 우리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이 토론을 하고 있느냐, 예. 주제가 뭐냐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농가가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분들의 소득을 보존해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예. 오늘의 주제가 아니고 농가의 소득 보전이기 때문에 이건 직불금의 문제로 다루는 게 맞습니다. 예. 우리가 우리 도만 해도 2,700억 가까운 돈이 매년 농가에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정부가 직불금 개편을 통해 가지고 매년 나가던 1조 7천억 원의 돈을 2조 2천억으로 예산을 편성해 올린 상태입니다. 내년에가 되면 아마 제 생각에는 3천억이 넘는 돈이 우리 지역 내 농가에 지급이 될 것입니다. 예. 이 부분은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 직불금의 문제로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예. 논의하는 것은 농가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소득을 보존해 줘야 된다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농업과 농촌의 가치에 대해서 성숙된 우리 지역 사회가 이제는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한 번쯤 감사할 때가 되었고 또 사회가 어렵다지만 우리 궁극적으로는 돌아가야 될 우리 농촌에 대한 예. 보존을 해주고 계시는 그 농가분들에 대한 고마움을 이제는
바라봐줘야 될 자, 때가 그러면- 되었다. 그런 차원에서 알겠습니다. 저희의 원 사업명은 전라북도의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입니다. 예. 오늘 논의가 되고 있는 조례안도 농민 공익수당이 아닙니다. 이거는 전라북도의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을 위한 조례라고 표현했듯이 이 사업명이 너무 길기 때문에 쉽게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농민수당이라는 건 좀 너무나 뜻이 안 맞다. 그러면 거기다가 농민 공익수당이라고 해서 공익을 좀 붙여보면 조금 더 쉽게 전달이 되지 않겠느냐 했던 것일 뿐이지 정작 이 명칭은 가칭이고 진짜 명칭은 전라북도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농가가 어렵고 힘들어서 몇 푼 더 주자고 하는 그런 사업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좀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긴 한데 핵심으로 들어가면 어쨌든 농민 공익 수당이 주 쟁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보존해야 된다는 이거는 데에서 이제 동의를 얼마를 주느냐의 문제는 저는 좀 본질을 벗어났다 생각합니다. 5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성숙되고 그만한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왜 못 주겠습니까? 그러면 국장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제 막 헌법에 공익적 가치를 넣자고 했지만 들어 담기지 못했습니다. 아직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전라북도에서 이제 그 헌법적 예. 가치에 담기에 알겠습니다. 실패했던 그 사업을 도 자체적으로 먼저 하고 정부가 그거를 받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시청자분들께서는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너무 이제 이게 추상적이어서 도대체 그래서 도가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사업이신지 그 핵심이 있어야 될 텐데 그렇죠. 그래서 그 핵심을 우리 말씀하셔야 될 텐데. 농업 농촌에 농사를 짓고 농촌의 삶을 살아가시는 그분들에게 예. 어떤 공익적 가치를 인정을 하고 그분들에게 우리가 이 정도는 좀 그분들에게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사회적인 어떤 합의하에 예.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 정도라고 하는 그 부분이 농민들에게는 가장 피부로 와닿는 우리가 주는 이 돈은 예. 이 돈이라는 표현은 사실 좀 별로 수당. 좋지 않습니다. 예. 이 금액은 예. 소득이 많거나 적거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렇게- 직불금은 소득이 많으면 일정 부분 제한을 합니다. 예. 농업에 소득이 많은 직불 제한합니다만 이 사업은 그렇게 제한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지금 농민단체하고 도가 이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농민수당 요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는 저는 겁니까? 아니면 지원 사업? 누구와의 논쟁이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방금 앞에 화면에 나왔습니다. 저기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민중당입니다. 오늘 우리 도 의회에 오셨던 분이 소속이 어떻게 됩니까? 민중당, 민주노총, 전농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것을 마치 우리 농업인의 모든 문제인 양 이렇게 끌고 가는 것은 분명히 저는 좀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좀 참여했던 하겠습니다. 분은 민중당, 국장님, 민주노총, 전농이었습니다. 예. 저희는 주민조례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저희는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북의 농업의 문제는 전북 도민의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 전라북도의 14개 시군 중에 10개 시군이 소멸 위험 지역입니다. 그것은 신생아가 적고 사망 노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전북의 600여 개 마을이 과소화 마을입니다. 과소화 마을이라 하면 한 마을의 인구가 5명 이하인 겁니다. 그래서 마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게 전라북도의 전체의 문제지 우리 농민만의 문제입니까? 또한 실제 전주익산 군산을 제외하고 나머지 10개 시군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농민들이 수확기에 돈을 벌어서 쓰지 않으면 시군의 경제가 돌아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농민만의 문제입니까? 저는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청구소송 발의를 하면서 전라북도 시민사회단체가 같이 했기에 그 청구인 대표 자격으로 도의회 같이 저희의 도민들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거지 어떤 노동자, 농민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는 저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항은 팩트가 실제가 그렇다는 것이고 제가 주민청구, 주민참여조례를 부정하거나 긍정하거나 하는 표현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2018년 3월부터 오늘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논의를 해왔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우리 김관영 정치위원장님도 정말 수십 번을 참여해서 이 논의를 해왔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논의를 하는 것이 너무 참담합니다. 예. 너무 어떠한 서글픕니다. 논의를 하는 건데 왜 참담하다는 예.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저는 담당한- 오히려 KBS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실은 저희가 농민수당 2018년도부터 해왔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방송에서 왜 농민수당이 필요한지, 왜 농민들이 요구하는지, 왜 도에서 이것을 제정해서 농민들과 같이 공유를 하려고 하는지 공식적으로 다른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심지어 저희 농민들은 지금 도의회에서 농성을 하고 있지만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저희의 현실을 전라북도 도민들한테 알려내기 위해서 제가 달려왔거든요. 저는 최재형 국장님 지금까지 송하진 노지사님이나 이하 우리 모든 관계자, 도청의 관계자분들이 저희와 같이 논의해오고 이 과정을 만들어 온 것에 너무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는 한 번도 부정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지 차이는 조례를 제정하고 요구했을 때 저희는 조례 문구까지 같이 농민들하고 좀 상의 좀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근데 상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도 예산 문제 말씀하셨지만 예산 문제도 송하진 도지사님이 분명히 농민단체와 함께 논의해서 같이 상의해서 결정하겠다. 지급 범위는 우리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하겠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7월 1일 날 갑자기 시장군수님들과 업무 협약식을 통해서 월 5만 원 주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아까 최재형 국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농민수당은 우리 농민들과 도민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이라고 했습니다. 이 농민수당이 단순히 농민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고 전라북도 전체를 위한 같은 정책임을 저희는 표방을 해왔습니다. 저희들은 현금으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100% 지역화폐로 달라고 했고 그 지역화폐를 또한 100% 중소상공인 지역의 중소상공인한테 쓸 수 있도록 해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음만 보더라도 경제성장률이 약 3에서 4%가 올라갑니다. 이게 농민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갑자기 진행자가 이게 혼란스러워지는데요. 지금 오늘 왜냐하면 농민단체하고 우리 도의 국장님의 의견을 보면 굉장히 대립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사실 아니, 대립되는 그러니까 아니 대립이 안점이- 아닙니다. 대립이 아니고요. 지금 상황에서 가장 논점은 이거 수당을 60만 원 할 것인가 110만 원 할 것인가 하는 그러니까.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제 시작에 오늘 심층 토론의 제목은 농민수당 갈등 해법 없나라는 주제로 저희가 이제 정했습니다. 물론 이것을 둘러싼 큰 가치가 바로 이제 농업농촌공익적가치 지원 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마치 저희가 언론에서 여러분들께 보도드릴 때는 이 농민수당 60만 원과 120만 원 이 차이로 도와 농업단체인 사이에 문제가 큰 것처럼 이제 보도가 됐는데 최재형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좀 더 큰 틀에서 도가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다만 최재형 국장님 오늘 저희가 좀 접근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충분히 이해했고요. 도가 그런 차원에서 농민들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드러났고 그리고 김관영 위원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 두 분의 그러니까 도와 농민단체의 생각이 완전히 대립된 것이라고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느 정도 저희가 인정하고 농민수당 안으로 들어가서 다른 그 기초자치단체의 사례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혹시 그 이견을 한번 들어가 보면 어떨까 싶은데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좀 생각하십니까? 최재형 국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TF를 산랑농정위원회 차원에서의 이 전북 공익형집불제를 어떻게 지금 얘기하는 가칭 농민공익수당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왜 줘야 되고 누구에게 줘야 되고 어떻게 줘야 될지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예. 그것들이 이제 5월 29일 날 마무리가 되었던 거죠. 그때 이 어떤 재원의 문제는 이 TF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가 없고 이건 도와 시군에서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예. 검토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일단은 결론이 났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듯이 2019년 올해 6월 27일 날 12 농업인 단체 연합회 대표님들을 모시고 농민 공익수당 즉 우리 TF에서 안으로 확정된 기본계획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여기에 대해서 금액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나서 농민단체 연합회 12부 단체 대표님들이 따로 또 모이셔가지고 1시간이 넘는 아주 깊은 숙고 끝에 저희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결론입니다. 금액은 좀 아쉽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또 우리의 자긍심을 찾아주는 제도이기에 예. 시행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 1일 도 시군의 협약식에 우리 12단체가 모두 참여하겠습니다라고 저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며칠 4일 후에 7월 1일 도와 시군의 협약식에 12농업인 단체가 모두 참여하셔서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입니다. 아니, 저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명확한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정확히 전제가 좀 빠져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국장님 말씀처럼 제가 지난 2년 동안 농민단체를 대표해서 TF 위원으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여러 논의를 해왔고 정말로 하나하나의 농민들만의 주장이 아닌 농민과 행정과 뭐 우리 도민을 대표한 학계가 같이 와서 올바른 공익 농민수당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많은 논쟁을 하였습니다. 또 저희가 공부한 책만 해도 두께는 한 이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로드맵을 2018년도에 제가 제정하자고 했고 그 로드맵이라면 어떠한 절차에서 구체적인 일정을 제정하고 그 일정의 틀에 맞춰서 예. 농민수당을 가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그 로드맵 제정이 쉽지 않았고 하지만 이렇게 되었습니다. 정리를 해주시죠. 예, 2019년 광역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저희가 요구했고 시군 설명회를 거쳤습니다. 시군 설명회에서까지 그러면 농민수당 액수를 어떻게 할까요?라는 정리는 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농민들한테 여쭤보지 알겠습니다. 않았습니다. 예,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한주연 기자를 통해서 농민수당 다른 기초자치단체의 사례를 한 번 더 사실관계를 확인해보고 또 우리 네. 도의 계획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 7월 1일 그 협약식을 취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도지사 발언 자체가 이제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고 이제 진행된 상황이었어요. 물론 예. 이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그 금액적인 부분을 그날 이제 알게 되고 거기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농민 단체들이 반발을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예. 그때 이제 12개 단체가 모두 협약을 했고 그 이전에 저희 언론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깊었습니다. 그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는 거에 이제 이상 그러면 얼마나 인정이 될까? 얼마나 지급이 될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요. 이게 이제 예산이 투입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함구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쨌든 갈등의 소지가 있을 거라는 예견이 있었기 때문에 예. 거의 막바지까지 함구를 하시고 이제 논의를 하면서 결론을 낸 걸 이제 6월 말에 이제 결론이 나서 이제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이게 다 동의를 얻어서 이제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전남 지역도 지금 우리가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 그 조례안이 그 전남에서 만든 조례안뿐만 아니라 정의당 의원이 이제 발의한 조례 그다음에 그 주민 청구 조례안이 3개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절충안을 이제 상임위에 넘겼는데 역시 농민 단체들 굉장히 반발하고 있고 그 반발의 연유도 똑같습니다. 그 지급 수당에 대해서인데요. 전남도 그렇기 때문에 지급액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예. 확정하는 순간 더 갈등이 불거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계속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농업이나 농촌의 공익적 가치가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제주도나 뭐 경상북도나 다른 지역에서도 굉장히 도입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이제 정부에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좀 정부가 나서서 지금 사실 이걸 시군과 도비로 이제 충당하다 보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예. 나아가서는 이제 법제화까지 이루어진다면 좀 이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는데 이제 좀 이런 아픔이 따른 실언이 따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연 60만 원인데 전라북도가 40%, 시군이 60%를 이제 부담을 합니다. 송춘호 교수님, 예. 그 선진국의 사례 이런 농민 공익 수당의 사례가 있습니까? 선진국에서는 지역적으로는 일부 시행하는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는 곳이 있고요. 예. EU 같은 경우는 소농직불제로 해가지고 소농직불제를 농민수단으로 봐야 될 것인가 직불제로 봐야 될 것인가 하는 물어보면 명칭을 볼 때는 직불제가 맞습니다. 아하. 그다음에 국가 단위에서 선진국에서 실시하는 곳은 없고요.
근데 왜 선진국에서 이 농민수당을 실시하지 않을 것인가 하는 걸 통계적으로 보면요. 농업 예산 중에서 직불금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봤더니 2018년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15.6%입니다. 예. 근데 EU 같은 경우는 71.4%가 2015년 기준이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미국은 49.1%고 일본은 33.6%입니다. 그다음에 EU 농가의 소득의 50% 이상이 이 직불금으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진국도 농업은 어렵기 때문에 직불금을 통해서 소득을 보장해 줬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소득 안전망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단위에서의 농민수당은 아직 실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 지금 도의 최재형 국장님과 김관영 위원장의 입장을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출발점은 우리 전라북도가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시작했던 데는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이 전라북도 상황을 보면서 타 시도도 굉장히 많이 벤치마킹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이제 마지막에 와가지고 대립되는 부분은 이렇게 표현은 좀 다른 표현일 수도 있지만 금액적 문제이고 농가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농민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두 가지 문제가 가장 크게 대립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농민수당을 처음으로 시작한 해랑군 같은 경우도 농가단이고요. 그다음에 강진 같은 경우도 농가단이고 충남 같은 데서도 농가수당 같은 것을 시험적으로 실시를 했었는데 예. 거기도 농가단입니다. 예. 근데 왜 농가단위로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요. 농가는 국가에 등록해가지고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통계상에 나와 있는데 농민에 대해서는 명확한 등록제가 없습니다. 물론 농가 인구는 나와 있죠. 거기에 전체 인구가 몇 명이 되는가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이 도안이나 농민단체 발의안에 보면 농민의 연령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농가의 현실을 보면 80대가 돼도 90대가 돼도 농업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들은 소농이고 농사를 지어야만이 그나마 적은 소액이나 직불금을 받을 수가 있고 소득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진국 같은 경우는 65세로 다 퇴직 연령을 보고 65세 이전에는 농업 정책을 대상으로 하고 예, 예. 그다음에 이후에는 복지 정책으로 그 부분을 충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명확하게 짚고 예. 사실 넘어가야 되는데 조례 안에는 빠져 있는 것이 안타까운 자,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제 송춘우 교수님 말씀대로 그 농민이냐 농가냐 이 한 부분과 이제 농민 수당의 어떤 액수를 가지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이제 좁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최재형 국장님, 연 60만 원도 상당히 도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야 되는 대목이고 이것이 이제 농민들의 요구대로 연 120만 원이 된다면 2배가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 또한 뭐 논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도에서는 어느 정도 연 60이면 월 5만 원이 이렇게 보시면 맞습니다. 이제 농가로 보고 예를 들면 농가로 보고 현재 기준으로 60만 원일 때는 600억입니다. 600억이요. 대략. 예. 근데 이게 이제 농민으로 갔을 때는 또 120만 원 갔을 때는 2,700억입니다. 이 2,700억은 어떤 돈이냐면 예. 우리가 현재 매년 농가에 현재 지급되고 있는 국가의 직불금, 도 자체 직불금, 시군의 직불금을 모두 포함한 그런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 이게 어떤 돈의 문제로 매몰되면 안 된다. 저는 이 자리가 돈이 많습니까, 썩습니까,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예. 정말 우리 사회가, 우리 지역이 우리 농민들에게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싶고 또 얼마만큼의 가치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논의장을 더 마련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이 농민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우리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헌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시청자분들께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이 그냥 그러면 그 설명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 공익적 가치를? 그렇기 때문에 그건 많은 시간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지만 사회적 공감대, 우리 지역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만큼 이것도 따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 보시는 우리 한민호 아나운서조차도 농업의 공익적 가치가 도대체 나에게 얼마만큼, 우리에게 얼마만큼, 우리 지역사회에 얼마만큼 느끼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가늠이 안 되는 아니죠. 거죠. 최재형 국장님.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생각하기 이전에 공익적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 농민들이 지속이 돼야 되는데 그걸 버텨줘야 되는데 버텨주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공익적 가치가 얼마만큼인지를 더 많이 알겠죠, 나중에는. 그런데 버티지 못했을 때 그것이 가치가 잃어버린다면 그때는 이미 늦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수당이라는 것으로서 공익적 가치와 소득의 보전에 대한 가치 그 두 개념 속에서 농민들에게 요구되는 사항, 요구하는 사항이 도와 지금 대립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협 경영 안정자금을 강진에서 60만 원, 또 해남에서 농민수당을 70만 원 하는 것들이 그 액수도 그렇게 아마 어떤 사회적 기준에 의해서 합의하에서 지금 정해진 것이어서 도도 지금 그 부분이 논의여서 저희가 그 주제를 농민수당을 현실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니까 최재형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농업적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이해를 하는 대목이어서 그 부분을 조금 더 그러면 어필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저희가 오늘 주제로 들어가고 있는 농민수당에서 돈은 이 정도 예산에서 더 이상의 현 시점에서는 철수에 배부를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주제로 좀 들어올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왜 줘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 줄 때는 어떤 절차와 어떤 방식으로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다. 예. 다만 얼마를 줘야 되는지는 이거는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도와 우리 시군, 우리 지역사회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되겠죠. 예. 그러나 이 600억이라고 하는 내년도에 예산에 합의하는데 상당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죠. 도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14개 시군이 다 독립된 단체들입니다. 그렇죠. 이 시군들과 각각 도가 1대 14로 다 협의를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상당한 오랜 시간을 거쳤고 앞서 말씀드려도 갑자기 말씀드렸다는 것이 아니고 예. 그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한 5개월 남짓한 시간이 걸렸던 것이고 그 합의가 종료되자마자 시급하게 발표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내년 지급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 그 농민의 입장 저는 들어보겠습니다. 최재형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에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로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존중하고 이것을 보상함으로 인해서 전라북도 농업, 농촌 사회를 지속 가능할 수 있게끔 유지시키기 위한 노력들 저는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저는 아까 일련의 과정을 전체 농민단체와 논의하고 합의해오는 과정 속에서 핵심 사항을 빠뜨렸다는 게 너무나 안타까울 뿐입니다. 예산 부분에서 좀 더 말씀드렸듯이 시군 설명회 속에서 그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미 전북연구원에서는 전라북도 도민들을 상대로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느냐, 약 80%의 전북 도민들이 인정한다라고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얼마만큼 보상할 여지가 있느냐, 일정 부분 보상할 여지가 있다라고 도민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러한 부분에 위원장님, 대해서 그러면 왜 질문을 그렇게 폐쇄적으로 질문하셨습니까? 얼마를 받고 싶습니까? 질문하는 게 맞지. 아니, 60만 원, 저희가 한 게 120,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120만 원을 아니, 딱 저희가 정하면 한 안 게 되죠.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는 국장님, 많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옵션을 전북연구원은 제 말씀 들어주십시오. 전라북도에서 제가 봤을 때 공인한 농가 조사를 만약 연구기관입니다. 한다면 네. 여러분 농가분들은 60만 원 원하십니까? 120만 원 원하십니까? 500만 원 원하십니까? 1000만 원 원하십니까? 라고 하는 정말 좀 다양한 선택지를 놓고 농가분들에게 선택을 하게끔 만들었어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농민들한테 한 게 아니고요. 전북연구원이 그러면 어느 농가가 상대에서 했고요. 60만 원이 아니 정확하게 저희는 지금 국장님이 자꾸 팩트를 아까 우리 아나운서님한테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자꾸 팩트를 몰고 가시는데요. 액수로. 저 또한 분명히 액수가 팩트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논의의 과정입니다. 전라북도가 도민들과 함께 합의하고 같이 펼쳐내자는 정책을 요구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따르라는 결정을 저희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그런 장면까지 보여졌고요. 저희들이 맞습니다. 정확히 저희가 민중당과 민주노총과 협의한 적은 없습니다. 분명하게 그 점은 분명하게 그래서 사실입니다. 정확히 국장님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들이 액수를 당장 뭐 1000만 원 주라 1억을 주라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로 이런 공익적 가치를 보상해주고 그로 인해서 우리 농민들이 전라북도를 속에서 정말 농민다운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는 이런 정책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산 부분은요. 갑자기 전라북도의 농업 예산은 전라북도 전체 예산 대비 20%입니다. 저희들이 뚝딱 25%, 30%를 올려서
이 예산을 농민들한테 주라고 한 적 없습니다. 농업 예산이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불특정 개인, 가진 사람, 힘 있는 사람한테 가는 농업 예산을 전체 농민들한테 골고루 나눠주는 예산 제도로 바꾸자라고 한 것이지 한 번도 전라북도 임의의 예산을 올려서 주어라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그리고 농민과 농가의 차이입니다. 청년수당, 아동수당, 노령수당 다 개인한테 줍니다. 그러면 농업은 저희 어머니가 농사짓고 저희 마누라가 농사짓고 있고 제 자식들이 농사짓는데 그분들은 농민 아닌 겁니까? 근데 저희들은 지금 당장 농민 개인으로 주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조례에 그 근거를 남기자라는 겁니다. 아까 송철호 교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 나라는요 농업인입니다. 농민이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어느 법에도 농민의 규정이 없습니다. 농민은 농업을 매개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을 농민이라고 우리나라 어학서전에 나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그 농민 공익수당 관련해서 토론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셔서 몇 가지 사안 말씀드리고 입장을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금년은 전북도 정책을 이해했으면 한다라고 5008 끝번호 쓰신 분 주셨고요. 자영업자들도 너무 힘들다. 자영업자 수당도 지급했으면 한다. 2353. 미래에는 식량이 무기다. 농민수당이 대폭 인상되어야 한다. 9011번. 그리고 농민만 도민이가 농민 아닌 도민은 다른 곳으로 이사 가란 말인가. 지방 발전에 써야 할 예산을 다 나눠주면 잘못된 것이다. 삼락농정은 치적사키용 정책이다. 또한 농민을 우롱하는 처사다. 4605번. 농민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농민이 아니면서 농가수당을 받으려는 가짜 농민도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서 많은 의견 주셨습니다. 우선 말이죠. 농민과 농가 이 부분을 한번 더 들어가겠습니다. 농민수당은 오늘 여기서 더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의 논의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했을 것 같고요. 정확한 농가를 구분하는 숙제가 좀 남아있을 것 같은데 한주연 기자. 네. 어떻게 이 부분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전라북도가 마련한 조례 안에는 이제 그 수당 지급 대상 농가를 지금 농가 기준으로 돼 있잖아요. 예. 농업 경영 등록 농가 2년 동안 유지가 돼 있어야 하고요. 사실 이 등록이 돼 있다 하더라도 실제 농사를 짓지 않는 농가들이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을 걸러내기 위해서 실제 영농 작업에 종사하는 이라고 또 이제 단서를 뒀습니다. 그리고 이제 면적 같은 경우에는 1,000제곱미터 이상인 농가, 그다음에 순수 축산 농가는 또 제외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제외를 하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 전라북도에서 이제 농민 중에 90% 이상은 이 수당 지급 대상으로 집계가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예. 송춘우 교수님, 확실한 기준을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정부에서 농가는 농업 경영체로 등록을 받고 있는데 농민에 대한 사실 등록제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농가를 할 것인가 농민을 할 것인가 정해진다면 또 그 내에서도 기준은 정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농민수당 같은 기본소득 보장제도 같은 경우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이런 계획을 세울 때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까지 정하는 페이고 원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예. 왜냐하면 예산이 확실히 확정되진다면 농민단체나 도가 이런 지금 그 상당히 대립되고 있는 그런 안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산 부분은 도 예산은 더 이상 확보하기 어렵다. 그다음에 농민단체에서는 더 확보할 수 있다. 주장이 있다. 사실 그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예. 부분에 페이고 원칙을 적용시킨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최재형 국장님.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가칭, 농민 공익 수당 이렇게 얘기하니까 수당 그렇죠. 이건 개인이 아마 원칙일 것 같습니다. 수당이라고 엄밀히 표현하면.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리면 우리 조례명은 우리 농업인 단체 삼랑동 TF에 합의된 정식 조례안은 전라북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입니다. 예. 지원 사업입니다. 그렇죠. 이건 개인의 기준은 개인이 주기자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떻게 사업을 개인마다 주라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농가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기준을 도는 갖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농가? 저는 도가 갖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예. 우리 삼랑농정 TF에서 대상을 농가가 맞느냐 농민이 맞느냐에 대해서 많은 논쟁을 했습니다. 예. 왜 농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 김관영 정치위원장이 훨씬 더 많이 하실 겁니다. 예. 우리가 시군
권역단위 정책 설명을 했을 때 제가 설명했습니까? 우리 행정이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삼남농정위원회 차원에서 우리 농가 대표님들이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저보다도 왜 줘야 되는지, 누구에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그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우리 김관영 정책위원장님도 저는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시리라고 지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된 자료가 10만 2천 농가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그 대목인 것이죠, 최재형 국장님.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가는 농민공익수당 이렇게 지금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가칭으로 쓰이다 가칭. 보니까 그것이 마치 그냥 뭐 수당을 얼마 줘야 돼? 그냥 수당하면 흔히 떠올리는 건 얼마야? 이렇게 이제 그러면 연상이 되는 거죠. 최재형 국장님, 농민공익수당을 대체할 수 있는 표현이 도에서는 뭐라고 제시하고 싶으세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예. 어쩔 수 없이 가칭 농민 공익 수당이라고 하는 가운데 공익에 포인트를 두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최재형 국장님, 서두에 저희가 공익적 가치에 기반을 둔 지원 사업으로서 농민공익수당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해서 가칭이라고 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뭐 진행하기도 좀 어렵고, 또 시청자분들께서 처음에는 농민공익수당을 서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또 도에서 가칭으로 말씀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서 정리가 됐으면 어쨌든 뭐 가칭이든 농민공익수당의 표현이 되든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10만 2천 농가 연 60만 원 600억 정도가 내년부터 시행이 되는 것, 이렇게 이건 뭐 정리하는데 네, 맞습니다. 예. 틀림이 없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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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관영 위원장님. 저희는 처음부터 농민수당이라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 제안이라는 건 아까도 쭉 서두에 말씀을 드려왔으니까 그 내용은 생략하고요. 실제로 지금 당장 농민으로 지급할 수 없으면 아까도 명확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에 농민으로 주라 규정한 것은, 아니, 규정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청구 조례안은. 농업 경영체별로 좀 줘야 하지 않냐, 적어도. 적어도 정부가 인정하는 농민이라고 인정하는 기준이 농업 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줘야 한다라고 했던 것이고, 저희는 이걸 당장 시행하자가 아니고 농업 경영체 등록을 명확히 해 들어가고 법적으로 뭐 직불제 부당수령이 국회의원 장관들이 많이 언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법이 명확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위법하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을 막아보기 위해서 정확하게 농업경영체 법을 시행을 하고, 또한 농민이라는 규정을 좀 해들어가자. 이것을 좀 문구에 삽입하자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도에서 조례 제정을 하면서 저희하고 합의하지 않고 일방 제정 추진했습니다. 저희는 그게 서운한 겁니다. 지금까지 농민 공익수당,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사업, 이 모든 것에 같이 논의하고 같이 합의해왔고 같이 축복을 받고자 했지만 마지막 막판에 저희하고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부분에 대한 서운함이 저희가 주민청구조례로 하게 된 것이고요. 또한 주민청구조례와 예. 차이점이 그렇게 알겠습니다.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은. 반론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최재형 국장님. 뭐 이런 거 가지고 사실은 뭐 절차를 가지고 따지는 것이 참 우습습니다. 왜 누구나 다 알 수 있는데 왜 그걸 가지고 숨길 수 있고 또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그러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 7월 1일 날 우리가 이제 협약을 체결하고 7월 24일 날 우리 산랑농정위원회 소위원회라고 하는, 약간 회사로 말하자면 이사회 혹은 운영위원회라는 운영위의 개념의 그 운영위원회 개념의 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7월 24일 날 이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우리가 서둘러서 입법 예고하고 조례를 만들어야만 예산 편성하고 내년도 사업화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 9월 의회에 상정할 목표로 빨리 조례안에 대한 입법 절차를 진행하자라고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7월 24일입니다. 저는 이 7월 24일을 부정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한주연 기자. 어쨌든 이 보니까 농민수당 관련 조례가 빨리 세워져야 되겠네요. 일단 내년에 지급이 되려면 그러니까요. 세워져야 합니다. 만약에 이번에 무산이 되면 내년 실시가 어려워질 수도 있는데, 어렵게 첫 단추를 끼운 사업인데 그 취지를 살리는데 뭐 부정하는 분들은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런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좀 사소한 문제로 이게 갈등이 깊어지고 심화되는 모습이 다른 도민들, 공익적 가치에 동의한 다른 도민들이 보기에도 너무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이 부분이 좀 하루빨리 좀 합리적으로 봉합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계획대로 내년에 좀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저기 농민들이 오늘 마지막 발언이시니까요. 예, 짧게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도의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이유는요. 저희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도의회에서 꼭 저희의 뜻대로 이것을 상임위에서 의결을 해달라 요구한 건 아닙니다. 저희의 의견들을 받아서 집행부 안에 살을 붙이고 모든 도민이 합의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고, 한번 제정된 조례안은 정말로 지속 가능한 정책을 반영하는 조례안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예. 네. 알겠습니다. 송춘우 교수님, 결국 나아가서는 이것이 지자체 차원에서 시작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시작이 돼야 되는 범위로 확대돼야 된다는 취지가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 차원에서 실시하기는 좀 어려운 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예. 이 농민수당 제도가 도입된다고 농촌의 지속 가능한 소득이 다시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시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 수당제 도입의 성공 여부는 사실 액수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 수당을 통해서 이 농업이나 농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공익적 가치를 얼마나 잘 향상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무를 해야 되고요. 예. 교육을 해야 됩니다. 이런 교육과 의무 사항이 반드시 필연적으로 수행이 됐을 때만 이게 성공할 수가 있는데, 지금 조례 안에는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추상적으로 지금 담고 있습니다. 그 예. 점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종 국장께 질문 드리기 전에 사회자로서 농민단체 편에서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 말씀하신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인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진행자의 역할 속에서 그 부분을 계속 이제 배제하시려다 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것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도의의 마지막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상당한 오랜 기간 같이 이렇게 고락을 같이 하고, 또 그것을 통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늘 논의하고 있는 가칭 농민 공익상에 대해서 이렇게 마치 그동안에 아무런 관계가 없었던 양, 마치 우리가 대립해 왔었던 양 이 자리에 앉아서 논의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서글프고 가슴이 정말 답답해져 옵니다. 우리 담당했던 직원이 오늘 의회의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거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웠으면 그렇겠습니까? 예. 저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성숙된 방향으로, 우리 농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행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진중하고 진지하게 예. 논의를 할 수 있는 장이 많이 더 펼쳐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직원의 의회에서 본 눈물의 모습은 아마 2년 동안 그렇게 고락이라는 표현을 쓰셔서 논의를 많이 해왔는데 마무리를 서로 원하던 합의 내용을 이끌어내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 그리고 또 고생했던 것에 대한 보람이 없는 아쉬움. 하지만 그 아쉬움 속에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통해서 논의의 숙제가 남아 있어서 잘 해결을 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30초 말씀하시겠습니까, 네. 농민? 예. 하여간 이 자리를 빌어서 송하진 도지사님과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어쨌든 전라북도가 농민들의 공익적 가치를 지원하는 사업을 제정하기 위한 노력,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이러한 꽃을 피우는 데 있어서 농민들과 함께 끝까지 합의하고 절충하지 못한 모습이 너무 아쉬움을 예. 있어서 전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그 전남도의회는 9월 20일 날 농수산위 상임위에 의결을 했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농업 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죠.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